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성주 사드 부지 인근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소행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위치나 포대 배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수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드 기지의 그러한 위치나 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한 장관은 또 북한 추정 소형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MDL을 넘어서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형 무인기의 폭탄이나 생화학무기 탑재 위협 가능성에 대해 한 장관은 가능은 하겠지만 길이가 2m에 불과해 실제적인 탑재 실행은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신형 레이더 도입 계획에 따라 올해 말 10여 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 최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 탐지용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 개발을 마치고 양산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핵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전되어 온 기존의 작전 개념이나 방위태세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억제 전력 중에서 공세적인 전력, 적의 지휘 통제나 대량 살상 무기를 겨냥한 타격 전력은 효과적으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압박하여 전쟁 초기부터 지금 사용하지면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한미 간에는 확장 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원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술핵의 재배치는 상징적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군사 전략상 매우 취약한 옵션입니다. 북핵 위협 증대만큼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 능력 발전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요소이며 아태지역 확장 억제 체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핵에 대한 억제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재래식 전장에서의 충돌이 핵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래식 전장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의 균형이 확보되는 경우 오히려 재래식 도발의 억제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가 한반도 전장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억제 효과와 불안정 효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래식 수단의 구비가 필요하며 결국 적절한 수준에 한정된 그리고 비례성에 입각한 보복 공격을 통해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사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전 개념의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 능력 변화와 미국과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핵 미사일 공격 능력 발전 등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억제 능력,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체제를 준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재검토하고 전략 자산을 배치하며 위기관리 체계 및 연합 작계 등을 준비하고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연습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장 억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 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하여 확장 억제 보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해군이 올해도 예정대로 15일과 16일 이틀간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독도의 외부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정례적 훈련입니다.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해군과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일함대 12전투전대의 해상기동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 7척, 해군과 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합니다. 2017 첨단 국방산업전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첨단 국방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군 전투력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회 자리도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연구소가 개발 중인 구조 로봇이 마네킹 병사를 들어올립니다. 최대 120kg의 무게를 들고 1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나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스마트 헬멧과 무전기 등 ICT 기술이 융합된 첨단 장비를 장착한 미래 군장병의 모습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는 70개 업체들이 참가해 첨단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에 나왔고요. 저희 장비가 이제 군 쪽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추어서 군 쪽에서 좀 활용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은 군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우리 군화에 꼭 필요한 장비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 전투력 발전을 위한 10개 병과학교별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보병과 공병, 종합군수학교 등에서 소개된 논문은 50여 건. 미래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문 발표와 토론회 장이 펼쳐져 흥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첨단 국방산업전과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 미래 국방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 각축장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제1연평해전 승전 18주년 기념식이 15일 오전 해군 이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작전 사령관이었던 서영길 예비역제독을 비롯해 참전 용사들과 장병, 군무원 3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두석종 이함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제1연평해전 용사들처럼 오직 적만 바라보고 NLL과 서해를 수호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지난 1999년 6월 15일 해군 이함대 장병들이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을 격침한 승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공군은 6.25 전쟁 당시 대구 기지에서 일했던 박영섭 씨 등 3명을 찾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6.25 전쟁에 참전해 100회 출격을 달성했던 미 공군 전투조종사 유진 맥클린 예비역 대령이 지난 5일 65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6.25 전쟁 당시 대구 기지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3명을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밝힘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맥클린 대령은 지난 1951년 11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대구 기지에서 근무했으며 그가 간직하고 있던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이들은 1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들 3명 가운데 박영섭 씨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성이 김, 이름이 준하로만 알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과 공군은 이들이 현재 생존해 있을 경우 대략 80세 전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섭 씨 등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국방일보 취재팀이나 공군본부로 제보하면 됩니다. 핵 미사일 공격 능력 발전 등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억제 능력,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체제를 준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재검토하고 전략 자산을 배치하며 위기관리 체계 및 연합 작계 등을 준비하고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연습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장 억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 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하여 확장 억제 보장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해군이 올해도 예정대로 15일과 16일 이틀간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독도에 외부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정례적 훈련입니다.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해군과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일함대 12전투전대의 해상 기동 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 7척, 해군과 공군 항공기 4대 등의 전력이 참가합니다. 2017 첨단 국방산업전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첨단 국방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군 전투력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회 자리도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연구소가 개발 중인 구조 로봇이 마네킹 병사를 들어올립니다. 최대 120kg의 무게를 들고 15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나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스마트 헬멧과 무전기 등 ICT 기술이 융합된 첨단 장비를 장착한 미래 군장병의 모습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는 70개 업체들이 참가해 첨단 장비와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에 나왔고요. 저희 장비가 이제 군 쪽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추어서 군 쪽에서 좀 활용되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은 군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우리 군화에 꼭 필요한 장비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매우 취약한 옵션입니다. 북핵 위협 증대만큼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 능력 발전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요소이며 아태지역 확장 억제 체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핵에 대한 억제 태세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재래식 전장에서의 충돌이 핵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래식 전장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의 균형이 확보되는 경우 오히려 재래식 도발의 억제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가 한반도 전장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억제 효과와 불안정 효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래식 순환의 구비가 필요하며 결국 적절한 수준에 한정된 그리고 비례성에 입각한 보복 공격을 통해 더 이상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사태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전 개념의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 능력 변화와 미국과 지역 국가들에 대한 하지만 길이가 2m에 불과해 실제적인 탑재 실행은 제한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신형 레이더 도입 계획에 따라 올해 말 10여 대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 최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 탐지용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 개발을 마치고 양산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핵을 제외한 상태에서 발전되어 온 기존의 작전 개념이나 방위 태세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억제 전력 중에서 공세적인 전력, 적의 지휘 통제나 대량 살상 무기를 겨냥한 타격 전력은 효과적으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압박하여 전쟁 초기부터 지금 사용하지면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한미 간에는 확장 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원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술핵의 재배치는 상징적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군사 전략상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성주 사드 부지 인근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소행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위치나 포대 배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수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드 기지의 그러한 위치나 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한 장관은 또 북한 추정 소형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MDL을 넘어서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형 무인기의 폭탄이나 생화학무기 탑재 위협 가능성에 대해 한 장관은 가능은 하겠지만